여러분, 제가 누구나 혼자 서는 순간이 온다 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요새 되게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크게는 일단 나 너무 제너럴리스트인데 어떻게 1인 기업으로 일할 수 있을까, 이런 질문이랑, 또 두 번째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1인 기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1인 기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은 동기나 계기가 무엇이었고, 두렵지는 않았는지,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좀 드려볼까 하고 왔습니다.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1인 기업이라고 해서 혼자 일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. 제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드리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1인으로 일하더라도 다 파트너들이 있거든요. 저하고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같이 일하는.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선택했냐라고 하면, 제가 이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라는 일을 창직하게 된 게 12년 전인데, 그때부터가 되게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엄청 막 들끓기 시작했을 때였었어요. 그래서 핫한 스타트업들이 막 나오고, 그런 스타트업들한테 투자금이 막 엄청 몰리고,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막 제이커브를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때였었는데, 사실 저는 그 전 커리어가 금융 백그라운드여서 그런지 그 말들이 되게 위험하게 들렸어요. 그러니까 제이커브라는 말이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제이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려왔었었는데, 저는 그때 더보다 따박따박이 더 좋았었고요. 그리고 그 더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다가 봐보시면 상장 시장에서 매출이 3년 이상 계속 급감하거나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순손실이 계속되고 그러면 일정 요건들에 의해서 투자 경고 종목, 유의 종목, 뭐 상장 폐지 종목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무조건 성장한다고 할 때, 매출이 성장한다, 고객 수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게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닌데, 저는 그게 매출이 성장한다, 고객 수가 이렇게 J컵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나의 성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, 여기에서 제가 또 이어져서 했던 생각은,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도 리스크인데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것도 리스크거든요. 팍 터져가지고 나는 예상도 못했는데 내가 갑자기 막 붕 떠버리는 거예요. 나는 그거를 감당할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일을 할 때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,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,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월급을 드리면서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. 이게 파트너니까 다른 분들하고 파트너로 일할 때는 서로 좀 존중하고 이런 거리를 일정 유지할 수가 있는데, 제가 같은 팀이 되면 그 거리 유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 한편으로는 그렇게 직원분들 월급을 드리면서 일을 하려면 제가 그만큼 더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. 그런 일의 의미보다는 일단 어디 가서 당장 돈을 벌어오는 게 훨씬 더 우선일 수 있고, 저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좀 누리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 몇 시에 일을 하든 일의 결과를 잘 딜리버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, 또 직원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 재택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게 그렇게 100% 자유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을 저는 먼저 생각했던 것 같고, 그래서 결국은 1인으로 일하는 방법을 택했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할 때 시너지가 나는가는 계속 생각하면서 좋은 파트너분들이랑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, 두려움을 느꼈던 부분과 극복한 방법은 꼭 저 아직 극복 못했어요.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 일을 하면서, 1인 기업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 일을 하면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솔직히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? 제가 어저께 북토크를 했는데 몇 명이나 신청하셨는지나 몇 명이나 오시는지에 대한 사정 정보가 저한테 그렇게 처음부터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. 한 3일 전까지 제가 모르는 상황이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. 사람들이 북토크 많이 신청 안 했으면 어떡하지? 신청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? 막 이렇게 불안했는데, 받아보니까 신청한 분들이 한 70명 가까우신 분들이 신청을 막 해주시고 질문들을 다 깨알같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이 꼭 지나고 나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. 제가 잘 모르겠거나 힘들거나
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. 너무 긴장돼요. 이런 얘기들을 가능한 솔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고요. 예전에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이렇게 못했거든요.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좀 잘하는 척, 가면을 쓰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때는 되게 다 경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일이 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더 제가 일단 먼저 저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오픈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.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. 도와달라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뭐 극복이 100% 되고 있지는 않고요. 제일 두려움을 느꼈던 시기는 이 일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2년일 때였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? 잘 안 되면 어떡하지? 죽도 밥도 아니고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었는데 그러면 이 1인 기업으로 일하면서 죽도 밥도 안 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시작하는 용기가 안 날 때 내가 도대체 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는 다음 편에 이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